자, 지금부터 블로라는 앱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앱을 좀 깔아야 되겠죠? 플레이 스토어를 살짝 눌러 실행을 해주시고 검색창을 살짝 누른 다음에 블로라고 입력을 합니다. 블로는 VLLO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바로 블로라는 앱이 되겠고요. 설치를 살짝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다 됐네요. 자, 열기라는 버튼이 표시됐죠. 여기서 바로 열어도 되지만 홈 화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홈 화면에 블로라는 앱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블로를 살짝 눌러줍니다. 확인을 살짝 눌러주시고요. 허용을 해야 되겠죠? 허용을 살짝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첫 화면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는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기능의 제한이 약간 있습니다.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워터마크가 찍히진 않고, 기능상의 제약이 있고, 마지막으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할 때 광고가 뜬다는 점만 빼면은 대부분의 기능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살짝 눌러주시고요. 우선 비디오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살짝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영상이 화면 하단에 표시되고요. 빨간색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제목이 나타나는데 제목 없음을 살짝 눌러주시고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크를 살짝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화면 비율은 기본적으로 16대 9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신 경우에 뭐 1대1로 한다든가 아니면 세로가 긴 9대 16으로 해도 되고 뭐 다른 것들도 보고 싶으시면 좌우로 쓸어 넘겨서 다른 비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6대 9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배치는 끼움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살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한 영상이 표시됩니다. 영상을 확인해야 되니까 재생 버튼을 살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생이 될 때 이렇게 영상이 쭉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운데 지금 빨간색 선이 표시되는데 요거는 이제 플레이 헤드라고 하는데요. 현재 요 위치에 있는 장면, 즉 프레임이 화면 상단에 미리 보기에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한 손가락으로 좌우로 쓸어 넘기셔서 이 부분을 스크롤 해가지고 쓸어 넘겨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작업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겠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아주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시면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맨 처음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이거는 끝에 끝 장면으로 끝 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쓸어 넘기셔서 자, 보면 이렇게 쓸어 넘기다 보면 아니면 재생을 하다 보면 현재 지금 위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보는 거는 9초에 21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이 뭐냐면 그 프레임 수를 얘기해요. 영상은 기본적으로 프레임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초에 몇 프레임짜리 영상이냐, 그래서 FPS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F가 프레임 약자입니다. 프레임 per second의 약자에서 초당 프레임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PS는 1초에 30장이고요. 광고나 영화 같은 데서는 24장 정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게임, PC용 게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30프레임이고 그건 영상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정밀하게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편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살짝 눌러주면은 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27, 28, 29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30이 나와야 되는데 30이 안 나오고 0으로 바뀝니다. 다시 이제 다음 초가 바뀌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영상마다 다릅니다. 24프레임짜리도 있고 30프레임짜리도 있고 60프레임짜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장면을 이제 내가 작업하고 싶은 위치를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타임라인에 있는 지금 요 모습 자체를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진 확대 축소 하듯이 손가락으로 펼치고 손가락으로 오므리셔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면 손가락을 요 가운데 이 부분에다가 갖다 대고 두 손가락으로 펼쳐주면은 확대가 돼요. 확대가 아주 그 다음에 손가락을 오므리면 이제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게 표시되도록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영상의 길이를 변경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긴 이제 화면을 작업을 하다 보면,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확대하거나 축소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손가락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해보면, 이제 재생, 그 다음에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좌우로 쓸어 넘기는 거, 확대, 축소. 이렇게. 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죠. 자, 기본적인 이제 동작을 알아봤으니까, 자, 그러면 편집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연습인데요. 영상의 앞뒤를 잘라내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한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제 영상을 선택할 수가 있으세요.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영상 밑에 이렇게 핸들이 두 개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맨 앞하고 맨 뒤에 핸들이 표시되고요. 여기다 핸들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고 드래그를 해주면, 그러면 그 드래그한 만큼 잘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취소를 하겠습니다. 일단 취소를 살짝 눌러주시고 취소해서 다시 원상 복귀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정확도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분할이라는 기능을 쓰게 되는데요. 한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셔서 내가 작업하고 싶은 위치 또는 이 버튼을, 이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는 버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작업하고 싶은 위치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분할 기능을 이제 눌러주시면 돼요. 밑에 보면 이제 분할 버튼이 있죠. 그래서 분할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그러면 분할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분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영상을 살짝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를 살짝 누르셔서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요거 핸들을 드래그를 하는 방법은 쉽긴 한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분할 기능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쪽도 해볼까요? 자, 한 손가락으로 쓸어 넘긴 다음에 밑에서 분할 위치를, 분할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에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은 끝에 원래 영상이 있었죠. 끝부분에. 그러면 요 핸들 부분에 아까는 나타나지 않았던 요 왼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 더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 얘가 더 있다는 거고,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처음부터를 눌러주면은, 그러면 처음 위치까지 살아납니다. 끝까지를 눌러주면은 끝까지가 살아나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내가 작업하고 싶은 위치를 갖다 놓고 아까처럼 분할하고 삭제하는 거를 한 방에 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여기부터를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헤드가 위치한 곳에부터 왼쪽이 삭제가 돼요. 또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를 눌러주면 오른쪽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대로 하고 싶으면 끝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면 다시 살아나가죠. 이런 식으로 핸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분할 기능이나 이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많이 써요. 실제로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영상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크로핑, 잘라내거나 이런 걸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확대는 손가락을 펼치고 손을 오므리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두 손가락을 펼치면 확대가 되고 그다음 그 상태에서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이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오므리면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축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 손가락으로 옮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전 핸들 있죠? 회전 핸들 한번 해볼까요? 회전 핸들을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크기 조정, 아까 했던 것처럼 크기 조정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냐? 요거는 이제 크로핑을 하는 건데요. 이게 드래그를 해주면 특정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잘라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취소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 니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일단 타임라인에서 영상을 살짝 이제 눌러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하고 밑에 보시면 크기 변경이라는 기능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기능들이 쭉 밑에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크기 변경, 레이아웃, 배경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음소거까지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쓸어 넘기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뭐 오늘 이번 강좌에서는 이거 다 하지는 못하고 중요한 기능들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보시면서 이제 응용해서 배운 걸 활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크기 변경을 살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변경을 살짝 눌러주면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위치, 크기, 회전, 반전, 크롭이라는 기능이 5개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크기를 먼저 살짝 눌러주고 크기를 좌우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쓸어 넘기면 그러면 크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배율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초기화를 시켜주면 원래 상태가 됩니다. 원래 상태가 되고 자, 위치도 마찬가지로 위치도 이렇게 쓸어 넘겨서 이제 X축에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Y축에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초기화를 눌러주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초기화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회전도 마찬가지죠. 회전을 살짝 눌러주고 회전을 원하는 각도만큼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고 초기화 누르면 다시 원상복귀. 반전, 좌우 상하 반전 해볼까요? 상하 반전, 좌우 반전. 쉽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되고 자, 크롭은 특정 영역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왼쪽 작업해보면 왼쪽 잘라내기, 뭐 오른쪽 잘라내기, 위쪽 잘라내기, 아래쪽 잘라내기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죠. 다시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 놓고 이제 완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또 완료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초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타임라인에 살짝 영상을 선택해주면 다시 밑에 있는 명령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하고 명령 보시고 이제 우선 분할 명령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명령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배속 설정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재생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생을 해보면 굉장히 빨리 지금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천천히 조정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천천히 하는 거를 어떤 특정 부분만 하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선택하고 일단 이제 분할을 해줍니다. 밑에 분할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좀 옮겨서 한 번 더 분할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3개로 쪼개졌죠? 저는 요 가운데 있는 것만 속도를 좀 조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서 한 손가락으로 쓸어 넘기셔서 쭉 보다 보면 배속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속을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기본 이제 배속이 이제 1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빠르게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건 더 느리게 해야 되겠죠? 자, 느리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좀 느리게 하고 싶은 겁니다. 0.5배속 정도로 좀 느려볼게요.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일단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빠르게 되다가 쭉 영상이 재생이 되다가 여기서부터는 좀 느려지는데 이게 워낙 빠른 영상이다 보니까 느린 느낌이 안 드네요. 자, 그럼 더 느리게 해보겠습니다. 자, 더 느리게 해볼게요. 자,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느리게 표시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속을 조정하는데, 배속을 조정할 때는 그냥 전체 적용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내가 어떤 특정 부분만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분할을 해서 그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배속을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화를 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 상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끝에다가 영상을 추가하고 싶어서 플레이헤드를 끝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요. 자, 일단 완료 눌러서 이제 이거는 뭐 선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완료 눌러서 이제 선택을 다 해제하시고, 자, 타임라인의 왼쪽에 보면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살짝 눌러주시고, 비디오를 살짝 누르시고, 다른 비디오를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버튼을 살짝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거나 아니면 다시 묻지 않게 누르면 다시 묻지 않게 누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영상이 추가된 거 볼 수 있고요.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영상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요 왼쪽으로 좀 옮기고 싶어요. 지금 이제 끝에다가 추가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처음 영상으로 넣고 싶다. 그럼 이제 보통 선택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제 보통 옮기면 좋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뭔가 좀, 네모난 6개가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누르시고, 보시면, 지금 미디어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미디어를 선택을 하고, 얘를 꾹 누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초록색 커서 같은 게 보이는 거 보시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그때 손가락에서 손을 떼면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한번 꾹 누른 다음에 작업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복제하고 삭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삭제를 하거나 또 이걸 복제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처음 위치로 이제 바뀌어진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료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진을 하나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추가한 다음에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은 동영상 추가하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일단 추가하고 싶은 위치를 일단 정해 놓고요. 왼쪽에 미디어에 플러스를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살짝 누른 다음에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이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사진이 추가돼서 일단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은 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사진이 이렇게 쭉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사진의 움직임을 줘야 되는데 그거 좀 이따 해보고 일단 사진의 길이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진을 살짝 눌러주시고 눌러주면은 사진이 표시되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 밑에 기능 중에서 기능을 이렇게 쓸어 넘기시면 그러면 시간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시간을 살짝 누르시고 누른 다음에 시간이 지금 4초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 5초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요 사진 밑에 있는 이 핸들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두 손가락으로 좀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확대하는 겁니다. 사진이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사진을 이제 보니까 사진이 이제 밋밋하잖아요. 그냥 5초 동안 그냥 재생이 되니까 뭐 아무 반응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화를 주는 작업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밑에서 이제 완료를 살짝 눌러주시고요. 사진에다가 이제 움직임을 주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해주는데요.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좌우가 지금 완전히 그 원래 화면하고 비율이 좀 안 맞네요. 자, 그래서 크기를 좀 늘려서 기본적인 크기를 좀 크게 해 놓겠습니다. 일단 맞춰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사진마다 다를 테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플레이드 위치를 사진의 맨 왼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변형이라고 되어 있고 부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누르셔서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요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에 다이아몬드 표시,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안 보이는데 반이 잘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손가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이제 좀 플레이 헤드를 이동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하실 때는 더 정확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키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플러스를 살짝 눌러주면 키프레임 추가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시 왼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살짝 눌러주면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상태에서 요거에다가 이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진의 크기를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충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크기 변경을 살짝 눌러주시고 크기를 살짝 누른 다음에 크기를 좀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의 위치를 필요하다면 쓸어 넘기셔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재생을 하면은 느낌이 다르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확대된 상태였고, 그런데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원래 크기다 보니까 얘가 요 사이에 있는 그 장면을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장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진만 말씀드렸지만 영상도 가능합니다. 영상도 저 부분 설정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영상을 확대한다든가 또 축소한다든가 또는 회전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영상 편집에서는 이제 중요한 그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블러라는 앱에서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완료를 살짝 눌러서 이제 완료를 눌러서 완전히 다 닫아주시고요. 사진 뭐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에 이렇게 뭔가 사각형이 모서리가 동직사각형에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전환 기능을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전환 기능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전환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그러면 전환 기능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어 넘기시면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전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디졸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리 보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슬라이드 한번 눌러볼까요? 왼쪽으로 슬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많고 근데 여기는 아쉽게도 이제 무료 사용자들은 쓸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가장 기본인 디졸브 써보겠습니다. 이게 뭐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졸브를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졸브에 대한 아이콘이 지금 이제
형태가 여기 표시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가 적용됐구나 이제 확인을 금방 할 수가 있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두 번째를 전환 효과를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닫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하고 여기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서 위에 보면은 지금 좀 천천히 이제 닦아지는데 이걸 빨리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한 0.5초 정도로 해볼까요? 재생을 해보면 빨리 촥 작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걸 없애고 싶으시면 장면 전환을 살짝 누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없음을 살짝 눌러주시면 없음을 누르시면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이제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디졸브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완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넣고 싶으시면 일단 선택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도록 완료가 밑에 완료 버튼이 있으면 계속 누르셔서 이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밑에 보면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를 살짝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타임라인에 글자라는 트랙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글자를 살짝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가 먼저 표시되는데 일단 기본을 먼저 눌러보도록 할게요. 기본을 살짝 눌러주면 이제 기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본 그냥 글자만 있는 게 있고 글자 주변에 검정색이 나타나서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는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세 번째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견본을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이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더블 탭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글자를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지우고 글자를 이제 적당한 글자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죠. 뭔가 글꼴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선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손가락으로 옮겨주거나 크기 조정을 해서 크기를 변경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이제 회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럼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이제 편집, 글자 편집하는 거, 이제 폰트인데 폰트부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폰트를 살짝 눌러주시고 폰트 중에서 자, 기본 폰트가 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폰트 중에서 이게 위에 카테고리 중에서 한국어가 있으니까 한국어를 살짝 눌러주고 자, 그런 상태에서 한국어를 이제 쭉 목록을 보여주세요. 해주시고 쭉 보겠습니다. 자, 예, 이제 한번 쭉 찾아보셨다가 저는 이제 에스코아 드림이라는 거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두께가 두꺼운 에스코아 드림 블랙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눌러주면은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시 이제 살짝 눌러주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위에가 변경되어 있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됐고, 글자 크기는 이제 그냥 여기서 조정하면 되니까 되고, 아니면 이제 글자 크기를 누른 다음에 정확하게 크기를 이제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완료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 있죠. 서식을 살짝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부터 바꿔볼까요? 자, 글자 색상을 살짝 눌러주고,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색상이 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 플러스를 살짝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견본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것 중에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피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이제 R 값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팔레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팔레트에서 흰색을 선택한 다음에 흰색을 이제 살짝 눌러주면 흰색이 적용이 됩니다. 자, 완료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흰색이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선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배경을 설정해 봅시다. 배경을 살짝 눌러주고 배경을 검정색을 바꾸는데 검정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를 살짝 눌러주고 자, 흰색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검정색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검정색이 이제 한번 선택한 거는 여기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택하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배경 같은 경우는 약간 반투명한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위에 투명도를 살짝 줘서 투명도를 한 50% 정도 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영상이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뭐 그림자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태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확인을 완료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좀 재미가 없죠?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거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막을 선택한 상태에서 밑에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살짝 누르시고 그래서 시작 부분은 뭐 눌러볼까요? 페이드 확대도 있고 축소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선택하는데 일단 그냥 페이드를 누르겠습니다. 페이드 끝부분도 그냥 페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드에서 사라지는 걸 하고요. 자,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보다는 낫죠? 자, 됐고요. 근데 여기 시간을 이제 시점을 좀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를 드래그를 해서 좀 길게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료 부분을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또 시작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작업을 해주고 왼쪽에 있는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옮기고 싶을 때 전체를 옮기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자막이 글자라는 트랙에 여기 자막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면 재생을 해 보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 다시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선택을 하고 다시 좀 왼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완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좋네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자막을 새로 만들면 또 글꼴도 다시 적용해야 되고 좀 귀찮은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하나를 자막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제를 해서 쓰는 방법이 더 이제 효과적이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막을 살짝 눌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면은, 쭉 보면은, 여기 복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제를 살짝 누르시면 그러면 자막이 복제가 돼요. 일단 완료를 눌러볼까요? 어디에 복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복제가 된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플레이 헤드를 이제 편집부터 해볼까요? 편집해서 여기서 이제 글자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해서 완료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뭐 다른 거 폰트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폰트 바꾸고 뭐 다른 걸 하셔도 돼요. 일단은 그대로 저는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료를 눌러서 그 다음에 또 완료 눌러주면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작업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복제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디오를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맨 아래쪽에서 오디오를 살짝 눌러주시고요. 오디오 종류는 세 가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제 배경음악, 효과음, 음성 녹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을 살짝 눌러주시고, 그러면 증원들이 쭉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카테고리를 좀 구분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뭐 일상, 한번 눌러볼까요? 일상을 누르면, 여기 오디오들이 표시되는데, 오디오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우선. 자, 그래서, 선택을 해주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지하고
일단 저는 요걸 고르겠습니다. 자,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고 밑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음악이 플레이헤드가 위치한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재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편집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인 편집 방법은 동영상 편집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싶다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간에 분할하고 싶으시면 분할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부터 해줘서 이제 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동영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오디오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자, 그 기능은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소거를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음을 초과할 수 있고, 이제 볼륨을, 음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음량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아니면 이 키프레임, 여기 음량 부분 설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음량을 좀, 처음에는 그냥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음량을 좀 줄이겠다. 그러면 이제 부분 설정을 해주면, 키프레임을 조정을 해서,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키프레임 추가를 눌러주면 키프레임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서부터는 음량을 줄여서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음량보다 이제 줄여서 이제 이만큼 줄여서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도 작업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완료 누르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음량은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완료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드를 줄 수도 있어요. 페이드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에서 이제는 괜찮은데 끝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끝 부분에서 나는 이제 페이드를 하고 싶다. 이제 자, 그래서 요거를 한 5초 전부터 페이드를 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도 할 수 있게 잘 이렇게 놓고 완료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배속도 할 수 있는데 뭐 배속은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필요 이제 다른 걸 받고 싶으면 교체를 넣어서 다른 걸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완료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배경음악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작업할 수 있고, 뭐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필요한 만 가져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동영상 편집을 다 마무리했고요. 자, 만족스럽다면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지금 이제 미리 보기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영상이 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상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최종 작업이 남았는데 이렇게 다 완성된 거를 동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인코딩이라고 표현해주고, 여기서는 추출하기라고 이제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추출하기를 살짝 눌러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크기를 일단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에서 일단 화질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일단 FHD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너무 크니까, 연습이니까 중간 화질 정도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1280720을 하면 되겠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30fps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면 그 60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는 그냥 30fps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추출이 완료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버전을 쓸 때는 추출할 때 광고가 표시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추출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가 끝났네요. 자, X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줘요. 쭉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고, 자, 그리고 나서 뒤로 계속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를 해서 빠져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된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점 3개 찍혀지는 버튼 눌러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름 변경을 하거나 복제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여기 이제 표시된 거 색깔을 바꾸나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디에 저장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은 이제 갤러리,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완전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위에 세 줄 그어진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앱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료를 눌러주세요. 자, 첫 화면이 나왔고, 자, 그러면 홈 화면에서 갤러리를 살짝 눌러주고, 그러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고, 자, 그러면 영상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시정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로라는 앱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블로 앱을 지금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시연을 보여드렸는데, 뭐 아이폰도 거의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단지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앱을 깐다. 뭐 그 정도.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사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셔서 이제 멋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